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정윤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항공전자공학과 박명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 이현기 교수입니다. 힘든 시기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수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공의 특징마다 교수님들의 고유한 강의 스타일이 전부 다를 텐데 우수라는 단어를 통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다만 학생들 관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교육 철학 신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행해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게 제 스스로에 대한 배움의 또 다른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침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지식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학생들에게 전이되었으면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교육 철학 아닌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안내자의 역할,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함이 저에게 나름대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져가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교육적 행위가 학생들 개개인의 가치 창출에 조금이나마 마중물 같은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 정도가 제 교육 철학 및 신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교육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장 큰 계기가 아마 코비드-19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로 대면 교육이 곤란해짐에 따라서 2020년 초에 비대면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됐죠. 당시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수업의 질 차이, 그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이 교수자의 수업 준비에 기인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코비드-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결정됨으로써 교수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기관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보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좀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교수님들도 각기 교수님들만의 고유한 방식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팀별 과제인데요.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방법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몇몇의 팀으로 나누고 팀별로 과제를 주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제에 점수를 많이 할당했죠. 물론 중간중간에 LMS나 깨톡 등 이용해서 팀별로 과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팀별로 피드백하고 학기 말에는 그 팀별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때 발표도 평가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평가는 저 혼자가 아닌 팀별 간 상호 평가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각 팀의 학습자 구성원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을 다시 교수자인 저에게 상의하고 다시 의견을 공유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저는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할 때 온라인 수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형태,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연 콘텐츠,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 두 개를 병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 시에는 학생 이름을 꽤나 자주 불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이 이해되는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학생 이름을 콕 찍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요. 한 번씩은 멍하니 있는 학생이나 고개를 기웃거리는 학생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혹은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대에 제가 학생들과 조금이나마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2와 양리학 교과목을 수업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2는 3학년 2학기 교과목인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집담회를 하고 5일간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처음에 이렇게 상세히 작성된 자료를 업로드해서 줌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OT를 합니다. 주중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온라인 컨텐츠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을 확인해서 LMS 메시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저는 이런 LMS 메시지를 이렇게 학생들이 보내왔을 때 30분 이내 대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늦어도 2시간 이내에는 저는 꼭 답장을 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답을 주어야 학습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집에서도 혼자 학습하지 않고 교수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마지막 날 실시간 줌을 이용해서 집담회에서 학생이 과제를 발표하고 친구들이 동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교수자 피드백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도 서로 소통을 아직 하겠지만 5일간의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온라인 실습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자의 피드백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개인별 우리 LMS 과제 평가란에 상세히 기록하고 또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했는 과제 그리고 이 발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정말 좀 잘했다라는 정도의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 교수님의 피드백이 가장 좋았다, 도움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양리학은요, 2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엄청 광범위하고 학생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라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계획 단계부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약물을 예시로 들고 그리고 임상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약물 위주로 짰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해 이해력도 높이고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MS 메시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호작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에서 수업의 난이도와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또 수업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 예를 들어 이해하기 좋았다, 그리고 겁먹었던 양리학 수업을 잘 공부할 수 있었다 등의 이런 학생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대면 수업도 이런 교수자의 임상 경험 그리고 최신 트렌드 그리고 임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수업을 준비하고 또 학생과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학생들이 수업을 몰입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금 난해했습니다. 상황도 좀 많이 달랐고요. 시기마다. 그래서 계획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수업 준비부터 운영, 그 다음에 상호작용, 마지막에 평가에까지 조금 디테일함, 좀 세밀함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수업 준비 영역에서는 매 주차마다 강의안을 만들고 수업 진행을 위한 교환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15주 전체 교환을 한 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맥락을 빠뜨리지 않고 15주 동안 연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주차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차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LMS가 좋은 기능이 있죠. 설문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차별로 간이 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라기보다는 품질 평가, 목소리는 어땠느냐, 아니면 활자 크기는 어땠느냐, 교수님의 이거잼플은 적당했느냐, 이런 등 그렇게 해서 다음 주차에
그 세밀함을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업이 좀 코딩 수업이 많습니다. 제 수업이. 그래서 실습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요소로 가보자 해서 전반부에는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신텍서,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매주 차마다 후반부에는 실습 행위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학생들한테. 가상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약간 장면 역할극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면하듯이 A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아, 이게 왜 안 될까? 그래 봐라. 방금 교수님 이야기했다, 아이가. 여기서에 대한 조건문 자체가, 행위 자체가 반복적이지 않으면 하나의 문제 해결 외에는 다른 연속적인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 등등으로 약간 역할극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집중도를 좀 유지했던 게 제 강의에 조금 다른 특별함,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특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원성이 좀 자제한 행위가 있었는데 15주차 강의를 하면서 과제물을 13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성이 한 번에 좀 수그러들었던 이유가 학생들만 피곤하면 원성이 자제한데 교수자까지 같이 피곤하면 학생들이 그냥 무마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낸 과제물을 매주차 일주일 내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추가적인 질이라든지 코딩된 결과물에 대한 변화를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만 피곤한 게 아니고 교수님도 피곤하겠다. 이 한 주에 많은 학생들에 대한 과제물을 다 채점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에 대한 동질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그 상호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제물 제출을 좀 받았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인데요. 저는 모든 평가를, 즉시 평가를 일단 골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뿐만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냥 시험을 치면 거의 당일이나 그 다음날 채점을 해서 학생들한테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점수하고 전체 평균, 순위 정도는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요. 이 행위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실버스 시간에 딱 고지를 합니다. 학점은 교수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취득하는 것이다. 교수는 학점 주는 사람이 아니다. 교수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학점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점은 스스로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행위적 결과물을 그때그때마다 바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움, 약간의 투명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도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는 대면 비대면 관계없이 공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을 받을 때 또 한 가지는 텍스트로만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제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올리기 때문에 용량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LMS를 용량 증설도 했고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혹은 약간 학생들의 역량을 비대면 상에도 지키기 위한 골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게나마 제 경험담으로 이 질의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사가 있었죠. 저는 양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면 행하라.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죠. 알면 행하라. 이 명제가 참이라면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다.가 참이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때 변화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교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속되는 코로나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간호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학교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서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간호학과 정윤경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교수님들한테 화이팅 하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대학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혁신적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교수님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무부처장으로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조금만 더 피곤하시고 학생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도활동에, 가르침의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